건전한 비평은 세상을 바르게 한다. 클린한 유튜브 세상을 꿈꾸는 신개념 유튜브 비평 방송 저널리즘 고투브의 이승훈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오프닝 시작하면 오늘 할 얘기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농구 TV의 안방마님이신 우리 안홍구 청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홍구입니다. 네. 그리고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님,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창준이 김상균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그래도 뭐 너무 바쁘더라도 간단하게 또 오프닝은 좀 시작은 해야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저번에 4만이 이번 달에 목표라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3만 한 6천 한 7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시사브로님하고 우리 또 김성수님 같은 경우는 4만은 이미 한 번은 겪어 보셨잖아요. 네. 뭐 언제쯤 저희가 4만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십니까? 이번 달 안에 될까요? 37,200이에요. 예, 37,200이요. 본인 채널에 지금 구독자도 모르고 그렇게 그럼 꼼꼼하신 되겠습니까? 분이 왜 이렇게 뭘 그런 것까지 따지시는 분이 아니면 그 정도 예를 들어 뭐 그런 야, 거니까. 400명 이상이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4만이 이번 달에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됩니다. 아, 됩니다. 네. 시사부로님은요? 저 냉철한 평론가 네. 김 선생입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 네. 그 사고를 하나 치지 않았습니까? 4대1 맞춘 네. 거. 그러니까 야, 이거 엄청 올해는- 울거먹더라고. 올해는 조금 힘들다. 아, 올해는 힘들다. 올해는 좀 힘들다. 냉철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변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안홍구 총장님이 최근에 이제 개그 감각이 물오르셨거든요. 아, 많이 오르셨죠. 근데 그 개그 감각을 그 자제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개그 본능을 네. 일단 뭐 봉인 해제를 하시면 아, 봉인 해제. 4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이 안홍구 TV의 4만을 위해서 네. 제가 이제 특종으로 보도한 일부 녹취록을 네. 안홍구 TV에서 좀 공개를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요? 오늘 말고 아, 오늘 내일. 다음에요. 아, 내일이요? 내일. 예, 내일이요. 청장님 그래서- 또 구속되시는 겁니다. 아니, 전과가 있으신데 조심하셔야 저기요! 됩니다. 우리 성수 평론가님만 가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안홍구 TV를 위하는 것 같은데 덫을 놓는 걸 수 있습니다. 청장님 조심하십시오. 저는 충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자- 내일 안 기자가- 나올 거거든요. 전 내일 안 와요. 이럴 거야 진짜. 아니 이게 합의된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김성수 TV와 성수대로와 끝까지 함께할 거라는 거, 시사브로님과 함께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이번 달 안에 4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갈 것 같은데요. 예. 아, 우리 저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옆에서 손 하나씩만 붙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4만 좀 이번 달에 만들어 주십시오. 2,800명만 더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2,800명입니다.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 댓글 하나 좀 의미 깊은 댓글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해피투게더님이 저는 76세 노인입니다. 제가 보는 유튜브마다 아는구 TV를 홍보했는데 구독자가 잘 안 늘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용돈에서 3만 원 입금했어요. 슈퍼챗은 구글에서 너무 떼어가 아까워 팟빵으로 직접 입금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따뜻하네요. 남겨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투게더님. 아이디도 좋습니다. 해피투게더. 다 함께 행복해지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닉네임을 본 것 같습니다. 예. 3만 원을 사모님한테 받으려면 굉장히 좀 비굴해졌을 텐데 그 3만 원을 안홍구 참 TV에 사람이 후원하셨다라는 게 비관적이야. 그러니까 아니 참 이분이 정말- 빌딩일 아니 수도 있지. 이분이 건물주일 수도 있어. 에이 그럼 3만 원이 아니지. 그럼 3만 원이 아니겠지. 저는 해피투게더님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이제 있는 데서 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네네. 이렇게 또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감사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제가 이제 이렇게 뽑았습니다. 우리는 김성수 보유 채널이다. 우리 안홍구 TV가 또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그 탐사보도 전문 채널이 아니라 저희 감사보도 전문 채널이 됐습니다. 우리 성수대로가. 예. 이번에 그 주말에 그 첼리스트 그 녹취록을 이렇게 공개하시면서 핫했습니다. 정말. 예. 동접자 5천 넘겨봤고요. 지금 예. 감회한 걸로 5천 넘기긴 처음이었고 네. 그리고 저희 채널 탄생한 이래로 슈퍼챗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야. 저도 좀 일조했죠. 예. 플레이보드에 김성수 TV 성수대로 나옵니까 오늘? 근데 오늘 플레이보드가 안 떠요. 왜안 그래서 떠? 그랬네요. 원래 떴었으면 아니, 플레이보드 순위에 제가 있었을 텐데. 플레이보드 제가 열어봤거든요. 네.
궁금해서 네. 이 정도면 도대체 몇 등 할까?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6등을 했더라고요. 우와. 하루 일간 일요일만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저도- 사시겠네요? 예. 나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그게 나한테 입금이 되면 아, 예. 입금이 되면 한번 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첼리스트 그 보도 물론 이제 또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청담동 게이트의 보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사실은 메이저 언론이라는 데는 다들 뭔 짓을 하고 있냐면 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가지고 더 탐사를 까는 것만 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아니 지네들이 조금 궁금하고 이게 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네들이 가서 취재를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가요. 근데 조선일보하고 첼리스트하고 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11월 24일에 최초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경찰의 수사 기록을 갖다가 이제 뽑아가지고 네.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도를 갖다가 몇 개를 했냐면 거의 80개를 넘게 했어요. 80개를 넘게. 그러면서 그 더 탐사를 공격하는 기사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격하는 기사를 썼다가 25일 날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확인을 하고 경찰로부터 팩트 체크도 안 하고 25일 날 아침에 썼나 봐요. 새벽에 딱 올라가게 하려고. 그랬다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니까 저녁에 황급히 수정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좀 잠잠했었는데 이제 첼리스트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계속 제보자를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메시지를 부정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 원칙에 철저하게 부합해가지고 메신저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더 탐사가 돈을 노리고 이런 어그로를 끄는 방송으로 매도를 하고 거기다가 김의겸 의원과 김용민 의원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그 전서부터 계속 제보자랑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박경수라고 첼리스트 측 변호사가 했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것들을 반박하는 자료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첼리스트를 공격하는 걸로 비치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근데 안 되겠다. 최소한으로 절제를 해서 반박 자료를 내면 그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첼리스트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그렇죠. 알수 보여주는 있다. 그렇죠. 그런 방송이 되겠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강행을 했던 것이죠. 네, 근데 그 제보자를 그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우리 김성수 TV에서 제보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는 일조를 했을 걸로 저는 봐요. 그러나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런 잘 됐다고 생각되고. 근데 그 지금 현재 그 목격자라고 하는 그 첼리스트 이 사람이 계속 지금 말을 계속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터뷰 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흘려들으면 모르는데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골 때리죠. 있는 게. 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다른 걸로 자꾸 대응하면 물론 질문에 대한 대응으로 하긴 하는데 대응하는 말이 마치 처음하고 좀 다른 것처럼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이거는 그 대형 언론에서도 충분히 다뤄줄 만한 다뤄줄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치 대형 언론들은 이미 사실관계가 끝났다. 그 진위 여부가 확인됐다는 식으로 대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더 탐사에서 그 한동훈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접근 제한 명령 이런 네네. 것들을 법원이 다툰 상황이 그렇죠. 판결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쟤네들 나한테 못 오게끔 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타 쟤네들 수사를 해라 이렇게 그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냈냐면 일단 그 공직자의 입장에서 언론들이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그건 스토킹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 그리고 그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갖다 카메라까지 생중계하는 거 이거는 좀 문제다. 그러니 그 집에 한 반경 100m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100m 밖에는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타 뭐 공무 차량 쫓아다니는 거 이거 스토킹 아니다. 공무 차량 아니냐. 그리고 뭐
지금 두 사람의 지위가 한쪽은 기자고 한쪽은 공직자다. 그러면 이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스토킹 그 처벌법의 입법 목적도 고위 공직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들 기각을 하고 그렇죠. 그 100m 안에 들어가는 것만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직 수사 결과도 지금 그리고 아직 그 부분도 굉장히 중이니까. 중요했어요. 그 청담동 게이트 소위 청담동 게이트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수사의 그 결과들을 기다려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진위가 이미 확인된 것처럼 허위 뉴스 사실이다,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법원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재는 정당한 활동이다라고 판결이 나올 게 뭐 이미 사전에 예측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측에서는 이게 기술을 좀 부려가지고 이 해당 그 행위가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을 수행하는 보좌관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더 탐사 측의 스토킹이 고위공직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말단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거다라고 지금 전술을 좀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주 근데 교묘한 거예요. 그거는 뭐 교묘해봤자 실제로는 한동훈이 아니면 거기 갈 이유가 없죠. 네. 그건 자기들이 하는 말 장난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 법 기술자들이 그 보이는 거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언론이 그렇게 따라 써주니까 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더 탐사를 압수수색 뭐 무슨 전 테러 집단을 잡으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빠르로만. 그게 아마 지금 그 다른 언론사들이 이거 팔로우 취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정부 차원에서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정말 2중 3중의 그런 약자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 탐사 이외에는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는데 더 탐사도 지금 첼리스트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제보자가 얼마나 지금 좀 공격당하고 있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김성수 TV의 그 방송은 그나마 그 기울어져 있는 언론 환경 내에서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보도가 아닌가. 일부 또 와가지고 이제 악플을 다시는 분이 있어요. 너가 지금 이 사안을 갖다가 보도함으로 인해서 이게 사생활의 싸움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 첼리스트를 갖다 공격하면서 첼리스트가 거짓말쟁이라고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절대로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네. 공격할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은 산처럼 쌓여 있어요. 음. 산처럼.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네. 폭행범이라고 하니까 음. 폭행을 당한 것은 제보자 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공격입니까? 사실은 바로 잡으려는 거죠. 바로 잡는 거죠. 그렇죠. 팩트를 네, 체크해서 바로 잡는 거예요. 저는 안홍구 그 청장님이랑 계속 방송을 하면서 하나 확고한 원칙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의견을 갖고 주장하기 전에 팩트 체크를 한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팩트 체크한 걸 알려드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것도 첼리스트고 실제로 폭행을 그 당해가지고 경찰을 부른 것도 제보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담인데 그 여성한테 폭행을 당해서 그 경찰에 신고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폭력이래야지 그게 가능할까요? 병을 휘둘렀어요. 병이요. 깨진 병.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아마 많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분이 만취 이제 상태라든가. 그 알코올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보면 그래가서 보호 관찰이 되고 있는 상태 예. 아닙니까? 그런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랬다면 네네. 그 문제가 있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알코올릭이라고 해서 맨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제보자가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네. 어떤 근거로 알코올릭이니까 일반화시켜서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분명히 경찰에 가서 진술한 것은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와 편안한 상태에서 더 탐사의 권지현 기자랑 얘기할 때 180도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가 진실인지를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거짓말을 한 번 했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물타기하고 오히려 그 진보 채널끼리 그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네. 사람들 그분들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방송 주제가 이제 제목이 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뭐 앞으로도 이제 몇 개 더 뭐 보도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2, 예. 3. 굉장히 내용들은 많지만 네. 그 중에서 절제해서 예. 일단 목요일 날 한 번 더 음. 투를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혹시라도 반론이 들어오거나 한다면 한 번 정도 더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방송의 목적은 너무나 지금 공익적인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를 걱정하거나 제보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데는 아무데도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을 제가 빈자리를 갖다 메꿨다는 부분이고 다른 곳에서도 좀 더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얼마든지 자료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제보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그러니까요. 우리 성수 평론가님께 박수 한번 네, 박수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감사보도 전문 채널로 네네. 좀 성수대로 TV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김종대 의원님하고 또 예.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한테 멤버십이 500명 이상만 되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취재를 한다거나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지금 494명이어서 어허. 먼저 만든 건데요. 제목이 이제 2시에 먹는 빨간 약. 아 2시 먹는 빨간 예, 약. 그래서 지금 그 2시 타임에 그 배치를 해서 네네. 그 타임에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셔와서 네네. 이제 이분들이 12시 하면 점심시간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2시는 조금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홍보가 모셔서 너무 길어. 네. 그냥 그래서 빨리 김종대 의원. 예, 김종대 의원 예.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정부가 획책하고 있는 어허. 공안 시스템 예. 그 시스템이 3월 달에 완성된다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3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예. 진짜? 오. 이 핵심이 뭐냐면 음. 국정원을 되살려서 국정원을 통해서 사찰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국정원 그 100명을 대기 발령시켰죠.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요구하면 신원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행령 그것도 다 시행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직보할 수 있게 하는 그걸 되살리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예. 국내 정보 팀을 없앴잖아요. 없애버려요. 네네. 그래서 저 정치의 국정원의 정치 관여가 네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자체를 없앴는데 그걸 다시 부활시킨다는 이야기네요. 그 100명을 대기 발령시키고 TK 중심으로 100명을 채웠답니다. 허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청장님은 오퍼 안 들어왔나요? TK 출신인데. 글쎄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그 방첩사 지금 현재 방첩사. 여기가 원래는 보안사에서 기무사가 됐다가 그다음에 기무사에서 계엄령 준비하고 네. 막 이래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군 안보 지원사령부 군 안보 지원사령부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를 방첩사라고 방첩사.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바꾸는 그 와중에 네. 시행령을 또 개정을 해요. 허허. 시행령을 방첩대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 그 5.16 군사혁명 일어나고 네. 난 다음에 예. 그때 방첩대 저 이승만 정부 때도 예. 방첩대라는 게 반공 방첩 예. 방첩대라는 그때 이야기로 지금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김정대 의원의 그 증언으로 보면 북풍이 너무나 달콤해서 끊을 수 없는 마약이다.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먹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다. 그 방첩사를 갖다가 어떻게 확대를 하냐면 이 방첩사는 이전에 이제 기무사를 이제 해체를 할 때 군에 관련돼 있는 인사들만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거든요. 네네. 그걸 열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간첩들을 갖다 잡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어허. 그런 그 얘기로 예. 이게 참 골 때린 건데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 우리가 방산 관련 주 했다고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예, 막 그때 조롱했던 적이 그랬어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방산과 관련돼 있는 모든 기업들을 자료를 내놔라 그러면 자료를 줄 수 있게 그렇게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은 어허.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거야. 네. 우리 똑같은 방식이야. 삼성을 빼놓고 모든 재벌이 방산과 관련돼. 그렇죠. 막 그렇게 가면 다 방산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 반도체 납품에도 방산이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삼성도 반도체를 하니까 예. 삼성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모든 그런 정보를 또 그쪽 음. 방첩사가 수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시행령으로 마련한다는 거예요. 이야. 아니, 그때 저희가 농담반으로 뭐 얘기했던 게 뭐 군부대에다가 팬티도 납품하니까 그러면 팬티 공장도 뭐 다 방산 되는 주냐 거예요. 그런 얘기했는데 다 되는 거래요. 빵공장도 다 납품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야. 그렇게 되면 진짜 뭐 방첩사에 그래서 다 제공해야겠네. 지금 명분은 사이버 예. 그
그다음 보안, 예. 뭐 그다음에 경호, 뭐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방산 이런 거 여기에 이제 외국 스파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뭘 할 수 있다는 네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으로 빼돌릴 수 있게 뭐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어허. 회사에도 잠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명분을 가지고 다 열겠다는 겁니다. 야. 이제 이렇게 열게 되면은 실제로 이 방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기부 체제와 보안사 체제, 예. 그게 80년대가 부활하는 게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듣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조만간에 큰 산업 스파이 하나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시행령을 고쳐갖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뭐 이렇게 성수대로 TV 같은 데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잖아요. 음. 그럼 이제 반대 여론들이 형성되기 전에 공안 예전에 공안 사건을 만들듯이 예. 커다란 산업 스파이 사건을 하나 지금 검찰에서 만들어 버리면 예. 그렇지 이래서 이게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또 좀 설득력을 획득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획책을 만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하나하나씩 진짜. 그러면서 과거로 검사도 회귀되네. 250명 더 확충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 예. 그래서 지금 3월달에 이 시스템이 다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는 네네.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민주당이 싸워서 막지 않으면 다 이게 넘어간다는 것이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있었던 5급 이상의 인사 100명 이상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털고 있고요. 그리고 장차관 27명을 어허. 털고 있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장차관들. 검사들 인력을 늘려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늘리는 그래서 거예요. 늘린다고. 그때 왜 이렇게 막 검사들 막 뽑는다, 네.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야, 지금 그- 듣다 무섭네. 보니까 그 계엄령 상태를 지금 염두에 두고 네.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그럼 누가 지휘부가 누가 하나 있겠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그 윤석열 씨는 군대도 안 갔다 왔고 군은 네. 전혀 모르는데 그걸 경호처장한테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경호처가 군과 아, 그다음에 그때 그 경찰을 컨트롤할 수 함께 지휘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그 시행령, 어. 그 시행령을 지금 막 강력한 군과 경찰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약간 뒤로 후퇴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관철시켜서, 그래서 검찰은 사실은 뭡니까 검찰은 그걸 통해 가지고 수사 등등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그리고 공안 정국을 만들어내고, 예. 그리고 방첩사 그리고 국정원은 그 대통령한테 정보를 갖다 예, 바치고, 네, 네. 그러면 그거 갖고 또 수사는 검찰이 하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군과 경찰의 일부 병력을 경호처장이 지휘하면서 지휘할 수도 있고. 뭐 쏘라고 하면 완벽한- 쏘고. 뭐. 그렇죠. 어. 야, 제가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야, 저 오늘 이제 제가 아농구 TV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주부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발을 담궜기 때문에 아니 쉽게 발은 넘어가지- 못 꺼내면 되죠. 뭐. 이거 너무 근데 계획이 그 너무 열린민주당 만든다는 거는 그 정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얘기가 실현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혹만 있어도 사실은 크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성수대로 TV 정도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분발해 저희도 주시기 묻었어요. 지금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 네. 현재 묻었습니다. 저희도 네네. 예, 아농구 TV도 네. 저희도 묻었군요. 같이 보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발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알고 싶네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더 다른 얘기가 또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 정보 제공해 그럼요. 주시면 네. 예, 우리 이제 김종대 의원이 2주에 한 번씩은 출연해가지고 그런 그러세요? 것 계속 감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깜짝 놀랐네요, 진짜. 역시 감사보도 채널 다운 성수대로입니다. 예. 감시보도 채널. 감시보도로 할까요? 감시가 낫습니까? 감사가 낫습니까?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예. 근데 저는 성수대로 TV가 점점 뭔가 제 생각입니다.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더 탐사만큼 반대합니다. 만큼만 되면 좋겠다. 왜 반대? 아직 얘기도 안 끝났는데. 네. 예. 점좀 커지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여담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더 탐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그 이 사람 왜 이래, 자꾸. 전주에 저희가 이제 이 전국이 얼마나 혼동스러운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전주에 더 탐사에 제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출연료를 입금해 주셨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러면서 이제 주민등록증하고 네.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 그래갖고 야, 나 그거 넘어갔다. 제가 제출을 했어요. 했는데 어. 더 탐사에서 입금을 해줬어요. 어. 그러고 나서 압수수색을 당한 거야. 그래서 쫄리더라고요. 넘어갔어. 세상이 이렇게 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데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네. 뭐 계좌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봐 또? 통장 거래. 그거는 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아요. 또 이렇게 개그를 다큐로 받으면 우리 또 다큐멘터리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보도 냈다니까 네네네. 이제는. 예? 그러니까 재밌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노웅래 그 의원이, 그렇죠. 의원한테도 막 구속영장 막 때리고 있는 이게 겁니다.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이죠. 이번에 지금 현 국회의원을 네, 구속영장 맞습니다. 청구한 거. 예. 사실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제 증언으로 또 계속해서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대응이 처음에 좀 너무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정근 서초구 지역위원장이 네네. 돈을 빌렸다가 갚은 사람이 음. 돈을 안 갚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고소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계속 증언을 통해서 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변호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민주당 인사들을 이 사람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갈 거다라는 그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 나오고 있는 이름을 사실은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목적 자체가 공천에 배제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처음에 알아봤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서 그 목록에서 그 여의도에 떠들고 있던 제가 또 여의도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의도에 떠들고 있던 목록의 1번이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목록이 돌기 시작했을 때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까지 간 것 같고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인사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좀 루머들이 좀 있어갖고 민주당 쪽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의원들도 지금 그렇죠. 연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100명이 수사받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줄줄 사탕으로 지금 수사받고 100명이면은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5급 이상으로만 따지면은 절반이 넘어요. 대통령실 근무직원이 한 400명 되잖아. 예. 그 중에 절반이 5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에요. 음. 뭐 청사 관리하고 뭐 또 그렇죠. 운전하고 뭐 그다음에 전산 요원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머지 5급 이상에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100명이 넘게 수사를 하고 있다면 절반 이상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미친 거예요 지금. 다 잡아놓겠다. 하나만 네. 걸려봐라. 뭐 이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의원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뭐 김한규, 윤영찬, 저기 또 누구야 그 구로의 윤건영 윤건영, 네. 그다음에 또 대부분 김영배 많죠. 의원 김영배. 네. 뭐 많죠. 다들이 네. 거기 출신들이잖아요. 청와대 출신들. 그분들도 위험할 수도 있다. 그분들이 그게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진짜. 그분들이. 참고로 윤영찬 의원님은 많이 차리셔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뭐 김한규 의원도 이번에 뭐가 좀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따가 그렇죠? 얘기.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이제 바로바로 단신이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진태영, 우리 아는고 TV에서 늘 들을 수 있는 정겨운 이름이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발 보증채무 2,050억 원을 전액 상환하셨습니다. 네. 해버렸어? 예, 했어요. 지금. 진짜 회사 예. 청산 예, 다 했습니다. 절차대로 가는구나. 예, 근데 야. 이제 와서 뭐 했으니까 그래도 한 건 어딥니까? 잘했다고 뭐 칭찬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개소리예요 지금.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뭐가 일단은 중립이야, 그게. 일단은 던져줘야죠. 그래야 어차피 형이 말씀하실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 아니 회사가 잘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뭐든지 회사 돌아가는 회사들 중에 부채 없는 회사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돈으로만 사업한 사람이 없다고. 음. 그러면 다 부채를 빌려가지고 하고 그 부채를 원금도 갚지만 이자를 갚아가면서 음. 온고잉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다 갚는다. 예. 그럼 다 상환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갚을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이거를 안 갚는다 소리를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맞습니다. 제대로 그 운영되면서 다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예. 강원 중도 예. 중도 개발이. 이게 근데 이제 느낌이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니들이 랄지 하니까 내가 갚는다. 이씨. 뭐 그게 이런- 아니라니까. 이런 느낌 아닙니까? 우리랑 방송을 계속했으면서 이 음모를 왜 몰라? 우리 그냥 알죠. 근데 아는데 그 또 회사 때문에, 중대적으로? 예, 하는데 저는 지금 이번에 확 갚아버린 게 이제
넘겨주기 위한 거잖아요. 부채조차도 탕감을 시키고 네.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서 상납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남겨주기 위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바로 이렇게 급하게 올해 안에 이걸 끝낸 걸 보니까 하도 니들이 그러니까 일단 올해 안에 내가 끝내고 지금 깔끔하게 빨리 넘겨주겠다. 이게 추진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 누가 가져가는지 그걸 봐야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는 이 사태의 그 정치인의 시각으로 보면 김진태가 이재명 코스프레를 하다가 망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에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그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했던 게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그때 단어. 굉장히 큰 네. 이슈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이 김진태가 코스프레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강원도에 다른 것 있는 같은데. 이 공기업이 위험한 상태다. 그러니까 주목해라라고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김진태가 정말 이걸 어디다 상납하려고 하는 그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본인의 자기 정치를 하려고 했었고 그 결과가 정말 좀 걷잡을 수 없는 그 돈맥 경화를 일으켰다라는 그렇죠. 돈맥 면에서 경화를 일으켰죠. 정말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게 이게 부동산 그 네네. 건설업체죠. 건설업체들이죠. PF. 그리고 건설업자들이 지금 안 그래도 분양도 잘 안 되는데 맞아요. 이 돈들을 그 빌려 가져왔던 돈들을 갚아야 되는데 이제 그 돈을 하려고 회사채를 뭐 발행을 하든가 아니면 돈을 빌려 와야 되는 PF를 빌려 와야 되는데 그게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 네. 그 연쇄 부도가 지금 예상되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돼 진짜 있죠. 웃긴 건요. 지금 직격탄 맞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건설사들 경남, 어허. 대구, 어. 경북 지방, 여기에요. 지방 쪽에 지방이 아니라 경상도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야. 아 그래요? 그쪽 지금 그 경남 쪽에서는 동원건설이라고 경남에 있죠, 있죠, 예.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면서 특히 뭐 음. 그 어디죠? 창원의 그 무슨 시청인가? 창원 네, 네. 시청인가 그런 거 뭐 공사하고 이러던 데가 지금 부도 맞은 거예요. 어. 그리고 대구에서는 지금 보영건설이라는 데가 돈을 갖고 튀었어.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 고르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네, 네. 골조 공사를 할 때 타워 크레인으로 쫙 골조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 골조를 올리는 걸 주로 하는 회사예요. 음. 근데 이 회사가 돈을 먹고 30몇 억을 갖다 먹고 튀어버렸어요. 크레인 업주들이 지금 돈을 못 다들 받으니까. 나와가지고 네. 데모하고 막 아이고. 거기는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래요. 그게 거기도. 건설 크레인 업자들이 누구 하면 우리 화물차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지입해가 넣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또 그 건설업체 그 가지고 있는데 가서 그냥 그 운전만 하고 네. 그 완전 고공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3D 직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돈도 크게 안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으려 그러는데 그 임금마저도 지금 완전 주인이 그 사장이 튀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인근에 그 모 동네에 그 어. 아파트를 갖다 짓고 있는 곳인데 어. 그 인근에 있는 한밭집을 그렇게 계약을 해서 밥을 먹고 밥값도 띄워 먹고 왔다는 거예요. 야 밥값은 또 너무 심하다. 너무 밥값 심하죠. 한밭집 그 얼마- 동네들이 다 지금 연쇄적으로 그 밥값만 네. 띄워 먹었겠어요. 그 식당이 한 군데만도 그렇지. 아니야. 매점 뭐 그런 그렇죠. 데도 그런데 그렇게 다 해서. 뭐 달아놓고 안 맞아요. 갖고 그냥 튄 사인만 거야. 하고 그냥. 근데 이 보영건설이라는 데가 봤더니 그러니까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는 거야. 분양이 안 되고 대구에서 전세값 월세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야. 음. 그래서 들고 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채로 감당 그렇죠. 못하지 네. 중간에서 하청 받았던 애들이 이러고 튀지 음.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다 쓰러지게 되는 연쇄부도가 상황들이 일어날 수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늘 기사가 대구- 하나 나왔는데요. 분양을 받으면 3천만 원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 예. 지금 도리어 이제 돈을 얹어주는 그렇죠. 그런 상태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집주인들도 오히려 돈을 줄 테니까 우리 네. 집에 와서 월세 살아라. 예. 뭐 이런 경우도 이제 네네. 있잖아요. 전세 살아라 이런 경우. 그런데 들어가다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깡통인데 와 이제 뭐 이거 누구 덕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김진태가 예. 나 돈 갚았다 이러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그냥 소시오패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근데 그 경북, 경남, 강원 이쪽은 다 그 윤석열 씨를 찍은 예. 예.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 다 이런 피해를 입히고도 참 어떻게 뻔뻔하네. 거기를 찍어주냐? 이게 언론이 죽어서 그래요. 다음에 왜 또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댓글 추이를 보면 이게 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거를 윤석열이 그나마 이렇게 막은 거다 지랄을. 이런 댓글이 나오는데 참 웃기죠. 예. 그런데 요게 또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좀 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내년 전기료 올해보다 3배 인상.
한전법 개정 시급이란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배 인상이 올해보다입니다. 올해 인상분보다 3배입니다. 올해 인상이 예를 들면 뭐 6원 됐으면은 그보다 3배 인상이 될 것 같다. 이 기사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요. 근데 이거를 두고 지금 한전체 규모가 막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미 맥시멈을 넘어섰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이 이제 통과를 시켜줬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인상밖에 없다. 이 기사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공기업이 네.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네. 간접복지 형태로 이제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사기업이 해야 된다. 지금 공기업이 하는데도 적자가 나서 인상을 3배를 하는데 그렇죠. 이걸 만약에 민영화를 해갖고 사기업이 갖게 되면 뭐 10배, 20배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뭐 시골, 뭐 강원도 산골에는 이거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전기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 결정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기업이 적자가 난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는 게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거기다 더 보태면 이걸 갖다 지금 한전이 가지고 있던 땅이나 예. 자산들, 자산들. 자산들을 그렇죠. 지금 알짜배기들을 지금 팔아야지 충당한다는 논리가 그렇죠, 될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고 이 한전이라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스나 그 전기 이런 것들은 우리 서민들 생활에서 완전 히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여기다 돈을 올리게 되면 우리 그 소득 자체가 주는 결과가 그렇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정부가 복지로 돈을 못 준다 하면은 이거라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세금이라도 가지고 네, 네. 그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그 메우더라도 네. 사실은 이거를 그 서민들한테 전가하는 이런 그렇죠. 일은 적어야 되는데 네. 이걸 마치 요금을 올려가지고 그걸 충당하겠다는 것은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그 기반 시설 이거 국민 복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맞죠. 공기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좀 지금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한전체를 늘려서 그 빚을 져가지고 니들이 전기세를 갖다 뭐 임시 방편으로 좀 넘기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쪽을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보니까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정말 골 때리는 거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밀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절반이나 투표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다는 게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 한전체를 통과시키지 못하니 그렇죠. 우리가 한전 자산을 팔고 한전 그 전기세를 올려갖고 충당하겠다라는 이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이 기사에 제가 뭐 언급은 안 했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주호영? 주호영이 응.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저 더불어민주당이 뭐 합의 보겠죠. 합의 보겠죠. 이 기사가 멘트가 있어요. 예. 이 기사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이 뭐 안 해줬으니까. 의도를 가지고 이제 지금 그런 예. 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음. 보여지는 대목이죠. 이게. 저는 근데- 총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근데 지금 요게 지금 현재는 인플레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요금을 3배를 올리면서 인플레- 인플레를 전기요금은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되는 거 아닌가요? 인상분. 그죠? 인상분의 3배. 인상분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올리긴다는 그 자체가 지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죠. 네네. 이거는 다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데 다 들어가는 항목들, 네네. 생활 필수품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정책이 지금 한전의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라는 거랑 지금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제일 뒤로 일단은 밀어놔야 되는 거고 특히나 네네. 서민들한테 전가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뭐가 부딪히고 있는 거냐면 일단 땜빵으로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 있게 하자 이거하고 그렇죠. 좀 더 구조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문제를 좀 바꾸자 가령 이런 거죠. 산업용 전기세 지금 올리자. 그렇죠. 산업용 너무 전기세를 싸게 됐잖아요, 지금. 올려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체질 개선을 갖다 할 수 있게 하자. 그 산업용 전기세도 뭐 누진세를 발동하든지 아니면은 그 최소한 서민들이 내고 있는 그런 수준의 전기료 수준으로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죠. 그 바꾸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그러면 물가 올라가.
기업이 당연히 물가 정도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물가 올라가고 지금 기업들도 죽게 생겼는데 트리클 다운을 시키려면은 기업들이 전기를 갖다가 많이 써서라도 뭔가를 그렇죠. 생산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회사채 부분은 열어주는 그런 또. 땜빵 처방을 갖다 내놓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회사채를 받아들여도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괜찮고 안 받아들이면은 전기세 올리거나 그다음에 그 책임져서 국유재산 네. 그 팔아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주면은 전부 다 민주당 탓으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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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고. 야, 근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수형이 이 이야기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이유가 가스비 비싸다고 인덕션으로 바꾸신 분이라서 전기료 올라가면 엄청 민감하시거든 지금. 저번에 가스비 피했더니 전기료가 올랐다. 그래 이해충돌이다. 이해충돌이야. 그래서 제가 골로 쓰시라고 했잖아요. 골로. 근데 이제 이런 기사 나왔더니 댓글을 제가 또 댓글에 또 민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댓글의 대부분이 문재인 시절에 이게 다 그런 거다. 원전 가동 중단하고 전기 요금 동결하고 뭐 한전 공대 만들어서 빚더미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표가 물론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국제 유가와 한전 영업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예. 국제 유가가 오르면 뭐 영업 실적이 또 떨어지고 그렇지. 고 변동 추이가 좀 어느 정도 그 공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저기 전기 요거는 국제 유가에 따라서 많이 원자재에 당연하죠.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물론 영향 그때 문재인 시절에 원전 가동 뭐 이런 것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아니, 뭔 원전 영향이 가동 있어? 전혀 중단이 하나도 없어. 없어요. 원전 가동이 없답니다. 중단된 적이 죄송합니다. 없어. 왜, 무슨 죄송합니다. 소리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앞으로 예. 이렇게 두 분이 양쪽에서 이렇게 더 아니 원전을 팩트를 제대로 알고 얘기해야지.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야, 진짜. 이건 좀 잘라줘라. 이건 좀 잘라줘. 아니, 난 이렇게 얘기하면 넘어갈 줄 알았어. 네. 근데 하여튼 전 천장계까지.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 그 네. 사실이 아, 아니기 팩트를- 때문에. 팩트대로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야지. 예, 뭐 정중하게 전 사과하겠습니다. 그대로 내주세요. 예, 네. 원전은 전혀 중단된 바가 없고 그렇죠. 그 네. 원전을 앞으로 이렇게 대체해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맞다. 이제 예. 대체 에너지를 갖다 키워 나가겠다. 이 발표를 했다고 지랄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도표가 나가고 있습니까? 예. 네. 이 도표에 보시면은 이제 원자재 값 그러니까 기름을 지금 사가 와가지고 그렇죠. 하거나 아니면 석탄을 떼거나 뭐 네네네. 그 원전을 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 비용이 드는 건데 그걸 사가지고 할 때 외국의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은 기름 그렇죠. 완전히 적자가 날 수밖에 네,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한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지금 한전을 그 민간 그 발전소가 있어요. 그렇죠. 이 민간 발전소에서 자기들이 그 주로 대기업들이 그 재벌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재벌들이 만드는 발전하는 전기는 비싸게 사줍니다. 단가가 비싸요. 비싸게 사주고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다가 공급하는 전기는 그보다 훨씬 싸게 또 맞아요. 공급을 합니다. 산업 전기라고 예.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세상에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고 그렇죠. 그 자기들이 그 산업 전기로서 쓸 때는 싸게 주니까 적자를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이 전기료를 가지고 지금 올리겠다고 하는 이 발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이 전기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산업 전기하고 일반 가정용 그렇죠, 전기하고 그렇죠. 이것을 빨리 균형 잡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민간이 발전해서 파는 전기는 그 값을 그 자기 이 원가나 이런 것들을 갖다 조정해 가지고 좀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는 대기업들은 전부 다 우리 상위 100개 기업에 해당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법인세는 또 낮춰주겠다는 이런 아니, 세상에 지금 경제 논리에도 안 맞는 이런 한마디만 진짜 네. 한마디만 더 하면 아니 얘 이 대기업들한테 사실은 한전을 쪼개 주려고 나눠 주려고 그 발전소 같은 거를 갖다가 민간이 소유할 수 있게 법을 바꾸어서 그 짓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면 어떤 식의 발전소를 주로 운영하는 줄 아세요? 뭐 원자력처럼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 그런 건 하지도 않아요. 네. 다 석탄, 가스 어. 발전소야. 화력 발전소. 친환경도 아니네. 친환경이 당연히 아니지. 이거를 왜 비싸게 사주냐고. 그러니까 그냥 딱 해주면 돼. 전기값 이제
아리백도 있고 뭐 이러고 하니까 네네. 니네들 이거 친환경으로 몇 년 내에 바꾸지 못하면 전부 다 안 살 거야. 이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자기네들 돈 들여가지고 그 풍력 뭐 또 태양광 이런 걸로 다 바꿔가지고 발전하게 하면은 그 가격 그대로 사주고 그렇지 못하면은 못 사주겠다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아리백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그냥 단순한 이 전기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게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아리백이 안 돼 있으면 값이 높아야 돼요. 네네. 탄소 배출권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건 전부 다 두고 원전을 계속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전하면은 아리백 CIF입니까? 예. CIF는 되는데 이게 아리백을 안 하면은 결국은 그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걸 그렇죠. 이제 예, 그거 아리백이 안 팔지를 되면은 못해요. 팔지를 못해요, 진짜. 무역에 다 영향을 직접 준다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또 하나 또 배워갑니다. 예, 여러분도 혹시 저같이 오류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번에 정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선일보 끊어 빨리. 아니 제가 근데 이게 진짜 핑계가 아니라 다른 것까지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섞여요 요즘은.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승훈 작가가 최근에 그 시사타파를 너무 많이 모니터해갖고 그런 아니, 걸 보다 특정적으로 얘기하시면 보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수준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게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머리가 솔직히 약간 좀 복잡한데 일단 하여튼 뭐 승훈아 너뭐 힘들면은 이거 넘어와. 그만해. 그만해. 예, 제가 천공, 모공, 예, 성대모사가 유일하게 가능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똑같다. 아 그렇습니까? 진짜 아 똑같아. 다음에는 그럼 한번 수염 다시 한번 붙이고 오겠습니다, 제가. 예. 자 빨리 유튜브 순위 예. 합시다. 아, 근데 시간 지금 없어요. 유튜브 순위를 저희가 해야 하는데 오늘 그 순위 그게 좀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된 그 정확한 표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요건 좀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코너를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아니 왜 폰으로는 다 되는데 왜 여긴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예, 아직도 그래서- 안 나와?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또 뭐 차단당한 거 아니야 플레이보드에서? 앞에 시간을 많이 지금 예, 또 그런 것도 예. 있어서 일단 오늘 알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 주제로 좀 넘어가겠는데 첫 번째 그 발제가 이정재는 보수 태극기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강용석 씨의 그 강용석, 김용호 그리고 목케이라는 분이 이제 세 명이 진행하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다가 아주 재미난 멘트가 있어서 하나의 컨텐츠죠 그들에게는. 그걸 보면서 아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용호 씨가 이정재 감독 주연의 영화 헌트를 봤는데 이 영화 주는 교훈이 이런 거다. 간첩과 좌파는 똑같다. 간첩보다 좌파가 더 위험하다. 그 발언입니다. 그대로. 국정원 이야기가 뭐 하고 군사정권 이야기가 나와서 좌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간첩보다 좌파가 더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목격자 K라는 유튜버가 그 혹시 이정재가 정우성을 교화시키려고 그러나 하하하하 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단어는 요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영화 헌트가 뭔지를 좀 일단 얘기하고 이 메시지가 좀 맞는지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문화평론가도 겸직하고 계시니까 있잖아요. 예, 이 헌트. 예. 제가 이제 스픽스에서 새로 만든 정문다락방. 맞아요. 정문다락방의 이번 주 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요? 좀 자세하게 다뤄드릴 텐데 이전에 우리 파교수에도 이걸 다룬 적이 있어요. 헌트를. 한마디로 헌트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 간첩과 좌파는 똑같다가 아니라 진짜 애국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우익 인사들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맞습니다. 예. 저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근데 혹시 또 두 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똥꼬녕으로 본 거야? 아니면 내내 잠자면서 본 거야? 네.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거기서 멘트에서 또 강영석 씨가 이럽니다. 본인은 이제 영화를 난 봤는데 뒤로 갈수록 너무 헷갈려서 나는 그런 메시지는 못 받았고요 하면서 쓱 빠집니다. 강용석을 해도 똑똑하네. 그런 메시지가 어딨냐 거기에?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 비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제작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일단 키워드가 이정재가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에 이정재를 달든 아니면 중간에 이제 이정재 얘기가 나왔다던가 하든 간에 대중의 주목도를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먼저 유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시청자들은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파 진영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실관계랑 관계없이 이정재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갖고 혹은 정우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시청자들을 유입시키고 그리고 좌파가 간첩보다 더 나쁘다. 이거는 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잘못 이해했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자기가 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 장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 일종의 위로감이나 만족감을 주는 그런 컨텐츠 제작 툴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애초에 툴 자체가 음. 우익들한테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익들이 감정적으로 좀 연대하고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 이정재 같은 경우는 누구랑 연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높은 그 돈 많은 분하고 예. 지금 이정재를 공격하게 되면 그 돈 많은 분하고 척을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갖다가 사랑하고 있는 많은 그 우파들을 갖다 놓치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정재는 빨아줘야 돼. 어허.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애국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도 애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암살하는 것도 애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더 헌트해서 이 형하고 진짜... 왠지 거리를 두는 순간 어이구 깜짝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안원구 TV를 통해서 김 선생을 많이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부터 단독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헌트는 그 버마에서 있었던 맞습니다. 예, 그 영화죠. 그 뭐야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예. 그 폭탄 테러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로는 그 가상으로 그 이야기를 가상 역사 일종의 팩션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폭파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북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폭파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건드리지 않아요. 아주 이게 그 정말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렇죠.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신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도 우익들이 아주 태극기 부대와 같은 우익들이 예, 전두환을 암살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왜냐? 이 우익들이 자기네들이 전두환의 명령을 받고 내려가 가지고 국민들을 죽였다는 거야. 국민들을 죽이게 발포 명령이 내려서 정말 그 자기는 그 군인으로서의 온갖 자부심과 자존심, 명예로 살았었는데, 근데 총도 들지 않은 그것도 그야말로 애들과 여자들까지도 그렇게 살해를 하게끔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예.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린 거는 결국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전두환을 처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걸 보고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예. 그 메시지야말로 어마어마한 니네들이 믿고 있는 전두환과 전혀 다른 그런 전두환을 갖다 그리는 영화 아닙니까? 저는 아니 간첩과 좌파라는 그 단어를 언급하면서 간첩하고 좌파하고 뭐가 다르죠? 그냥 얘들의 공식 같은 근데 프레임이에요. 간첩이라고 이야기하면 스파이잖아요. 네. 지금 북한에서 우리한테 왔던 네, 사람은 네. 우리 쪽에서 볼 때 간첩이고, 근데 좌파라고 하면 또 누구를 국내에 있는 그 진보 진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스파이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진보 진영 사람들이 더 나쁜 거다. 그것도 좌파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네. 좌파 중에 급이 다르다. 이런 네, 거예요. 그게 더 국내에 활동하는 이 진보 진영이 더 나쁜 놈들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들어야 될 이야기들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그 전달을 그게 쉽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저는 이걸 모니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까지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푸는 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정치 방송이니까 이거는 정치충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까지 물론 이게 그러니까 팩트였고 팩션으로 만든 영화긴 하지만 이걸 굳이 정치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그 구독자들을 위해서 빨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멘트를 한다라는 건 저는 좀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오늘 이 작가 멘트가 많이 거슬리는데 그 문화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저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늘 하고 있는 게 그거야. 아니, 돌려까기, 내가 늘 하는 게 돌려까기입니다. 그거라고. 돌려까기. 나는 까고 있네 이게. 형 생각해보세요. 네. 간첩보다 좌파라는 이 단어가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전혀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이분들은 영화하고 나발이고 이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저는 그게 아까 싫어요. 우리 그 시사부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우익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87도 1987도 네. 뭐 이거는 좌파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얘기다 이렇게 막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위태로워진 거를 갖다가 싫은 고발하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형님처럼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거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중립적이거나 혹은 이런 부분이 팩트에서 뭐가 잘못됐다. 옳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건 좋은데 네. 정치충이 돼서 모든 상황을 진의 프레임에 맞춰서 다 풀어버리면은 이거는 소위 자기네들 구독자 그 슈퍼챗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네. 그런 발제에 거예요. 올라와 있다고 해서 잠깐 그 내용을 보내준 걸 봤는데 네네. 그 사람들을 들을 게 없어요 사실은. 아. 그렇죠. 그 봐서 안 되는데 구독자 수는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더 엔터테인먼트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웃겨주고 돈 받고 네, 네. 뭐 그런 건데 저는 이 헌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좀 그 뭐라 그럴까 희망 사항 같은 게 있었던 게 뭐냐면 국정원 내부에서 해외 파트랑 국내 파트가 이제 경쟁하면서 맞아요. 그렇죠. 서로 좀 대립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뭐 특수부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뭐 다른 부서에 있었던 검찰들이 이 특수부의 독주를 좀 견제해주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희망을 한번 좀 품어봅니다. 옛날 한때는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뭐 이제 공안과 이제 특수가 서로 이 검찰의 헤게모니를 지는 싸움들이 있어 왔는데 그게 이제 김기춘 씨가 검찰에 장악을 하고 있을 때만 해도 공안이 이제 그렇죠. 득세를 했고요. 그 이후에 급격하게 특수로 이제 바뀌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특수부가 계속 검찰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왔죠. 좋습니다. 자 이제 문화 얘기에서 이제 저희가 무조건 또 보수의 컨텐츠만 건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스스로 자정 능력, 네. 스스로의 또 여러 가지 컨텐츠들 진보에서도 이제 컨텐츠 하나 가져왔는데 시사부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 이거 괜찮은 채널이더라고. 야, 그저 저평가된 이 그 양반이는 진보 마음에 안 유튜버잖아요. 들더라고. 네. 이분이 일주일 전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 제목이 컨텐츠 제목이 시사 구걸 한동훈 당대표 출마설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컨텐츠를 이분이 전 잘 몰라요 이분을. 근데 이분의 멘트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현재 한동훈이 핫한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다. 1월 달쯤 장관을 그만둘 거다. 그 이유는 12월까지 뭐 김건희 공소시효 최은순 대법원 판결 한동훈이 이런 걸 처리를 해야 한다. 정리를 해야 하고 1월엔 윤석열 정부에선 소폭의 내각 인선이 필요하다. 장관 교체가 필요한데 이상민이 지금 뭉개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1월에 교체할 가능성이 있으니 한동훈이 1월 달쯤에는 당대표로 출마할 것이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시사부로님? 예, 그런 아주 뛰어난 평론가가 그렇죠. 이렇게 예측을 한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이해 지금 충돌이니까 이제 네. 본인은 말을 하지 마시고 지금 자, 돌아가는 안홍구 청장님 판을 어떻게 보면 보십니까? 좀 어설픈 그런 그 전망이 아닐까요? 네. 저는 이 한동훈이라는 그 사람이 이 대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는 사실은 좀 바라는 그러니까 바인데 시사부로가 계속 그 펌프질하고 있는 거군요. 빨리 나와라 아니 나와라. 여기서 나와. 중요한 거는 그 1월 왜 1월이냐 요것도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아니, 왜 이제 1월이 아니, 지금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아, 1월에는 나와야 벌써 되나, 한동훈이가 1월에는.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양사방에서 지금 견제고가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어떤 조직에서든지 1인자가 2인자를 키우면 네. 그 나머지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적으로 돌리게 돼 있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부상하는 순간부터 견제구가 이제 엄청 들어갈 겁니다. 저 사람 없어서 내가 그 자리에 갈 텐데. 하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일찍 띄우는 거 아니까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네네. 하는데 그런 벌써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만약에 이제 한동훈 카드를 쓴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성수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과 경찰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1월 달까지 만든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의회를 장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회를 장악하기 전에는 당을 먼저 장악을 해야 되고 윤석열이 본인의 그 측근을 이용해서 당을 장악하는데 가장 좋은 카드는 이제 한동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인자가 너무 부각되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반발의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때 만약에 검찰을 이용하면요. 검찰을 이용해서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마하거나 혹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일단 우리 국민의힘부터 일단 자정작용을 통해서 싹 정리하고. 싹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잡고 당을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만약에 총선에 임한다라고 하면 총선이 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뭐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실제로 뭐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실제입니까? 어, 이게? 실제로 그 오. 그림을 이봉규 TV를 보면은 확실하게 이 형도 이상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봉규 TV가 주장하는 게 그그거예요 진짜요. 어. 피어치면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시사 브로님이 이봉규 TV를 컨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예. 거의. 그런데 이제 이 주장의 맹점이 뭐냐면 우리 시사 브로가 굉장히 잘 짚어낸 게 좀 대단하시네요. 12월 안에 네. 12월 안에 이재명 수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좀 그럴 것 같아요. 확실하게 틀어놔야 돼. 틀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검찰에서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동 수사에서 담당 검사가 열심히 지금 막 누구예요? 유동규를 풀어주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변호사가 계속 그 검사를 작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도 자괴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네. 자기는 또 공판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 검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냉정하게 따지면 수사 검사한테 일을 다 떠넘길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한두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웅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발사주 맞아요. 채널 A 사건 이것도 재판이 있는데 네. 거기서도 그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관리가 안 돼. 그러면 한동훈이 과연 검찰을 제대로 계속 그 당대표로 가 있는 상태에서 검찰을 장악할 수 있을까? 저건 그 인사권이 떠나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총장이 또 뭐 법무부 장관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딴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님 말씀은 12월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네. 맞을 것 같고 12월까지 한동훈이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단도리를 정확하게 하고 나갈 것이다. 그걸 당대표가. 그걸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지금. 그렇지. 너무 전선이 확대되면서.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당대표 출마설은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다. 아니 나는 당대표 출마 아예 못할 못한다. 여기는 기정사실. 저는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라.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못 검찰이 못 나올 것이다. 딴 생각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한 또 당근을 던져주게 되면 어허. 한동훈에 걸맞는 어. 그런 인물이 또 그 충성을 다하지 않을까. 한동훈 같은 누가 소시오패스는 있어? 없어요. 형 오늘 너무 위험해. 그런 사람이 또 있겠어요? 아니,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몇 명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성급하게 일반화로. 근데 한동훈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한 명. 뭐 아니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다라고 하고 네. 이 사람들이 출세 지향적이고 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다른 방송에서 봤더니 그 예전에 법무부 차관이 발표할 때 무릎 꿇고서 이렇게 우산 받쳐줬던 사람 그 뒤에서 이렇게 그 검사더라고요. 그분이 검사예요? 네, 그렇게 검사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우산 받치러 간 거야? 그렇게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요? 어떠한 검사들이 또 튀어나올 수 그런 있다고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와서 뭘 합니까? 네. 충성을 우산을 다하는 바치겠죠. 거죠. 충성을 다하지만 우산 바치는 것밖에 못해요. 아. 한동훈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그만한 그런 능력들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을 한동훈은 계속 키워줬겠습니까? 안 키워줬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한동훈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동훈도 키워줬지. 한동훈이 정말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면 명대사가 나와요. 자기한테 3개가 더 있대. 그게 욕심.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아니라 욕심, 변심, 의심 이렇게 3개가 더 있대. 그 3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뭐 제가 이제 계속 광팔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축구 평론을 할 때 야, 너무 울고먹는다.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평가하고 희망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지난 그렇죠. 축구를 이야기할 때도 네. 누가 봐도 솔직히 본인들이 희망을 얘기한 거지 그렇지. 냉철하게 분석한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지는 게임이다라고 평론을 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만 저는 한동훈 같은 검사가 없다?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능력이 없다? 저는 능력이 출중한 집단, 대한민국 초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좋아하느냐라고 했을 때 싫어하는 거지만 그들의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건 단지 희망사항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한동훈이 지금 출마한다라고 당장 내일 출마한다라고 하면 당선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렇게 대부분의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선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한동훈이 믿고 싫지만 한동훈은 대한민국 어디다 내놔도 당선됩니다. 맞아요. 그거는 냉철한 평가인 부분인 거고 그리고 희망은 안 됐으면 좋겠다인데 어디다 내놔도 당선이 된다고요? 그렇게 네. 전제를 예. 하시면서 방송. 자, 네, 전라도에 그러면- 가서도 아니 전라도 그렇게까지 또 아니, 아니, 얘기하시면서 서울이라고 하시면서. 했어요. 서울이라고. 그러니까 전제. 지금 흔히 말하는 전라도에서까지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말꼬리 잡히고 예. 그 본질을 흐리시는 거니까. 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검사가 어떤 판을 짤 거다라고 했을 때 한동훈을 대체하는 인물이 없다라고 전제를 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거나 어떤 전략을 짤 때 있어서 너무 나이브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네, 저는 네. 검찰이라는 집단은 똑똑하고 악한 집단이다라는 걸 전제로 깔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시사블로님 발언을 그러니까 그날의 컨텐츠를 제가 보면서 느낀 감정 중 하나가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나오더라도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또 취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진보 진영에서 이런 이야기를 건전하게 좀 토론하면서 이 컨텐츠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요거를 이제 발제를 했던 거고요. 한동훈 씨가 지금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당 대표로 나오면은 지금 현재 당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 대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원외에 음, 아직까지 정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원외에서 뭐 지난 이준석 씨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원외지만 정치 경험은 상당히 있었던 사람이기 있었죠.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 정권에서 받쳐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 대표를 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쉽지만 현실에 딱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네. 당을 직접 당에 몸담아 보면 그런 느낌이 바로 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매번 뭐 비판하고 혹은 그거를 평가하고 이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 간단하게나마 또 우리가 또 추천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간단하게 그 어떤 채널인지만 한 마디씩만 좀 얘기해 주. 우리 시사브로님부터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송은 더 깊이 10이라고 하는 더 깊이 씨. 네. 예. 시사 유튜버인데요. 예. 구독자는 18만 3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추천할 입장이 아닌 근데 것 이제 그 실시간이 약해요. 실시간이 약해서 약해. 실시간 더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예. 전직 목사예요. 목사님이요. 전직 목사고 소망교회 목사인데 오. 소망교회에서 그 내부의 그 부조리함을 못 보고 오.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파괴 목사가 된 파괴승 같이 예, 파괴 목사가 돼서 결국은 이제 따로 이제 뭐 예배도 하시고 네네. 시사 방송도 하시는데 컨텐츠의 시각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두각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지적하시는 뭐 유튜버인데 한 번씩 뭐 살펴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더 깊이 숫자 10. 네. 예. 그리고 우리 저 성수형님은 어떤 채널을 또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젊은 유튜버 채널들을 계속 추천하려고 맞아요. 하거든요. 예. 예. 청년 유튜버 중에서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은 한거형. 한거형, 네. 한거형. 예. 예. 이 한거형이 주로 짤이나 맞아요. 짧은 쇼츠를 걸좀 아주 많이, 재미나게 네. 잘 만드는 그런 친구인데 요즘에 라이브를 하면서 네. 정치 대담을 반말로 젊은 친구들과 같이 합니다. 맞아요.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예. 그래서 재기발랄하고 또 관점도 그 비교적 굉장히 네. 건강하고 그런 상태에서 젊은 친구들한테 먹힐 만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바까리를 하고 있는 방송이다.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젊은 들었습니다. 유튜버를 또 추천해 주시고 한 분은 신앙의 힘으로 지금 신앙의 힘으로 더 깊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이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저 총장님과 우리 성수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또 만나 뵐 거고 수요일은 또 네. 시사블로님과 총장님이 또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 봐요. 구독 안 하면 내가 혼내줄 거야.